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매우 강한 소나기도 예보돼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잠시 물러났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저녁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특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좁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상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최대 8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더위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와 봉화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이상 보이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대구와 경주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더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릉도에서 일부 식당들의 1인 식사 거부 등 관광지 서비스 불친절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로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울릉군과 상인들이 1인 식사 메뉴를 표시하는 등 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관광객 규모에 걸맞게 적절한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릉도의 한 음식점. 위생업소 민간감시원이 메뉴판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1인 식사 가능. 산채 비빔밥부터 오징어 내장탕까지 이제는 혼자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분의 자리가 있으면 혼자 오신 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식사는 대접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울릉군이 서비스 개선에 나선 겁니다. 울릉도 주요 관광지에선 그동안 식사와 숙박 등에서 불편을 겪는다는 개별 관광객들의 불만이 꾸준히 터져나왔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을 인프라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현상 중 하나인데 이 과정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라는 관광객들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울릉군은 1인 식사가 가능한 메뉴에 스티커를 붙여 안내하고 친절 매뉴얼을 게시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 섬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투 부분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이제 불쾌하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도 개선을. 친절 교육뿐 아니라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과 인프라 구축 방안 등 장기적인 해결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숙박시설이 울릉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시설들을 서면과 북면 지역으로 다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기반 시설도 확충하여 전문가들은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릉도가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 규모를 추산하고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수용 태세가 어느 정도 될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100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울릉도를 갖다 정말로 즐기고 그다음에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공항 개항과 더불어 100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울릉도.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8월 1일부터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의 일부만 주차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 달간 운영됐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계도 기간이 이달로 종료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등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집중호우로 집이 떠내려간 이재민들, 무더위에 이만저만 고생이 아닌데요. 대피소에서 단체 생활을 하던 이재민들이 열흘 만에 대학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다음 달에는 임시주택도 마련되는데요.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은 12일째 이어졌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대피시설인 문화체육센터 텐트에서 지내던 이재민들이 대학 기숙사로 임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52가구 79명이 우선 이동했습니다. 이거는 체육복이네. 예, 그 세트하고 칫솔 치약 여기 샴푸하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체 생활에 따른 감염병 위험과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은 아니지만 만족스럽다는 반응들입니다. 할머니들이 지금 저 화장실 다니기가 그렇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맞아, 가면 뭐 좀 서 있고 맞아. 힘들어 하시더니 각 방에 화장실 있다는 게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산사태로 피해가 큰 벌방리에 조립주택 9동이 우선 건립되는 것을 비롯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예천을 방문해 호우 피해 기금 2억 원을 전달하고 이재민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수해민들의 하루빨리 복구가 되어서 하루빨리 일상생활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에서 저희가 작은 그 정성을 모아서 남은 실종자 2명을 찾는 수색 작업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천과 매몰 추정지에 대한 수색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구조견 투입을 22마리로 크게 늘렸습니다. 공공시설 응급복구는 진척되고 있지만 사유시설과 농업피해 복구는 아직 부진합니다. 북상 중인 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주 중반 이후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예보에 수색과 복구 현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 200억 원어치를 7%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8월 1일 0시 15분부터 포항사랑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 가능하며 구매 한도는 1인당 50만 원입니다. 포항 지역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대구은행 ATM 기기에서도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도심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에서 경찰과 대구시가 유례 없이 충돌했습니다.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의 도로 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경찰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구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대구시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는데요. 그 뒤 홍준표 시장은 법제처가 대구시 손을 들어줬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는 대구시 요청을 반려했고 유권 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17일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대구 경찰과 공무원이 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기각했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시 도로 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집회 관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집회 허가를 받았을 뿐 집회 시위가 제한된 주요 도로인 만큼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맞섰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만 하면 도로 점용하는 걸 허용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습니다. 신고가 되면 마음대로 저가 어느 장소에라도 교통 차단하고 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왜 못하나? 서로 다른 법 해석에 대구시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홍 시장은 최근 집회 신고가 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경찰서장과 지자체 권한이 병존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경찰청장 논리는 하급심 판례를 잘못 해석해 내세운 엉터리 논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가 설명 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대구시의 법령 해석 요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관 부서인 경찰청이나 국토부 해석을 받고 불충분할 경우 법제처에 요청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해석을 요청한 법령을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은 집회 시 설치되는 물건이나 시설물 등인데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한지는 장소나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인 공작물이나 물건 등의 설치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판단이 불가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에서 집회 신고된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홍 시장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 허가 대상이라고 한 기본 설명을 법제처가 해석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경찰과 공무원 물리적 충돌에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당성을 찾으려는 홍 시장이 법제처 해석을 대구시에 유리하도록 부풀렸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내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지역에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5,129억 원을 투입해서 농촌 읍면 단위 70여 곳, 5만여 세대의 LPG 배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LPG 배관망 인프라는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통해 가스를 집단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개별 공급 방식보다 가격은 30%에서 40% 절감할 수 있고 안전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5cm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의 열암곡 마애불상. 지난 2007년 완전히 엎어진 채로 발견됐지만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불교계는 이 불상을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데 경주시가 장기적인 보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50mm만 더 내려갔어도 코에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5cm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은 지난 2007년 엎어진 채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무게 80톤, 5m 높이의 대형 안반에 조각된 불상은 놀랍게도 원형을 거의 완벽하게 보존한 상태였습니다. 이광우 박사는 마애불상이 9세기 초반에 제작돼 서쪽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신라 말이나 고려 초기에 지진에 의해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안정화돼 있는 상태지만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미세한 침하 현상을 보이는 등 근본적인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교계는 불상을 다시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광우 박사는 불상을 세우는 과정에서 불상이 흔들리거나 비탈면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 가지 모의 실험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집안 안정성이 양호해 불상 이동 작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동수 교수는 마애불상은 사찰 건축의 하나로 만들어진 만큼 사찰 복원을 중심에 놓고 보존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주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로 다양한 모의 실험을 시행한 뒤 수직 복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년간 엎어져 있었던 불상을 다시 세우는 것이 적절할지 그리고 가능한 일인지 공학적, 역사학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까지 산사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산사태 대비 훈련과 함께 주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취약지역 임시대피소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경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덕동댐 저수율과 방류 기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 덕동댐 여수로와 방류 수문 등 6개 방류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덕동댐의 저수량은 2,530여만 세제곱미터로 저수 용량 대비 77.4%이며 덕동댐 방류 시 저류지 역할을 하는 보문호의 저수율은 65%입니다. 오늘도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잠시 물러났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저녁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특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좁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상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곳은 최대 8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더위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와 봉화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보이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주의 낮 기온은 오늘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하는 더위는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0.5m에서 최대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24도, 구미는 2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3도, 구미는 31도 예상됩니다. 오늘 경북 북부는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아침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31도, 청송은 32도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 기온 25도 이상 보이는 곳 많은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와 함께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낮 기온도 계속해서 30도 이상 보이며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